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으로 피서가는 분들 많으시죠? 계곡에 평상을 놓고 음식까지 조리해 파는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서객들이 335 평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마음대로 점령한 불법 영업입니다. 얼마나 해요? 한 5만 원 아니면 6만 원 가겠지. 이들이 먹는 음식은 바로 옆 컨테이너에서 허가도 없이 조리됐습니다. 지난달 친구들과 이곳을 방문해 백숙을 먹은 B 씨는 며칠간 심한 배탈 증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다음날 그날 저녁에 이제 탈이 나가지고 그러면 좀 그거 했으면 다음날 출소만 하고 그래서. 이 업체는 지난 3일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지금도 보란 듯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저희 잘못된 거. 근데 누가 고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완주군 동상면의 또 다른 하천에선 차광막까지 쳐서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고 불법 평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에만 이런 곳이 200군데가 넘지만 적발돼도 벌금은 200만 원 수준이다 보니 해마다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평상 하나에 5만 원씩 20개만 잡아도 하루에 100만 원. 한철 장사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 보니 배짱 영업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치단체의 단속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완주군은 올여름 200여 군데 가운데 12곳만 불법 하천 점용으로 고발했을 뿐 무허가 음식 조리는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갔었을 당시에는 일반 음식점 그 조리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리 행위한 흔적이 있어서 하지 말라고 계도는 하고 왔습니다. 배짱 영업에 부실한 단속까지 더해지면서 계곡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렸을 때 돋보기로 종이에 불을 붙여본 경험 한 번쯤 갖고 계시죠? 비닐하우스 지붕에 고인 물이나 생수병도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빛을 모으는 렌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돋보기 효과라고 하는데 요즘 같은 폭염에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비닐이 곳곳에서 녹아내립니다. 비닐하우스 지붕에 고인 물이 렌즈 역할을 해 내부에 있던 퇴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이 쓰레기 적재함에서도 유리나 페트병이 햇빛을 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하면서 카메라 보니까 연기가 난다고 소방서에 연락해서 소방서에 와서 아이들 끌고 갔는데.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돋보기 효과로 생각지도 못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해 한 건 정도씩 발생하던 게 올해는 4건이나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차량 화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내부의 생수병과 안경 같은 물건들은 차창 밖에 햇빛을 모으는 렌즈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이 페트병에 담긴 물이나 비닐하우스 지붕에 고인 물을 통과하게 되면 초점이 형성된다. 이런 초점이 형성되는 게 주변 가연물을 가열시켜서. 전북 소방본부는 비닐하우스의 고인 물은 바로 제거하고 돋보기 효과가 생길 수 있는 물건들은 햇빛에 닿지 않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시가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한 옥수수 밭입니다. 옥수수가 쓰러진 자리엔 멧돼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습니다. 주변엔 멧돼지가 먹담한 옥수수가 널려 있습니다. 농가는 지난달부터 출몰한 멧돼지 때문에 수확을 절반가량 포기해야 할 형편입니다. 멧돼지들은 수확철에 와요, 수확철에. 고구마가 달리거나 옥수수가 이제 수확을 할 그 철에 와서 딸 것이 없이 그냥 싹 문지르고 다녀버립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익산에 56농가가 야생동물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피해 보상금 예산은 4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세 농가에만 지급되고 모두 바닥났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인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도 사정이 비싸합니다. 포획 보상금도 지난 4월에 모두 소진돼 포획단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생 동물을 제때 퇴치하지 못하면 농작물 피해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농번기에 56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예산에 그 보상금을 대폭 증액하고 농번기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 동물 보상금 정책이 기본적인 수요조차 예측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재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북부권의 최대 현안인 전주대대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야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속에 전주시가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전주대대 이전 부지로 조촌동 일대를 검토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방부에 인근의 다른 지역 한 곳에 대해 추가로 작전성 검토를 요청해 조건부 동의가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이 두 곳을 놓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지역 모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 지역의 수건 사업으로 송천동의 농산물 도매시장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이는 항공대 이전에 대한 요구였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6 항공대대 이전하고 연관된 거라 이대대 이전하고는 저희는 분명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12월까지 국방부와 전주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9월부터는 국방부와 구체적인 실무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일정에 맞추려면 주민 설득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제시해야 하지만 마땅한 사업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 아니면 주민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대대가 갈 수 있도록 전주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지 못하면 전주대대 이전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전주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천도복숭아는 겉껍질에 털이 없어 먹기는 편하지만 신맛이 강한 게 단점인데요. 신맛을 줄이고 단맛을 높인 천도복숭아 신품종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은 천도복숭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이노센스입니다. 털도 없고 조금 더 달고 신맛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농진청이 선보인 천도복숭아 신품종은 이노센스를 비롯해 스위트킨과 옐로드림, 선홍 등 모두 4가지. 기존 품종 대비 신맛을 나타내는 산도는 3분의 1로 낮췄고 당도는 2브릭스가량 높아 평균 14브릭스 이상 나옵니다. 털이 없어 알레르기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산미가 낮은 기존의 철복숭아를 엄마로 이용을 하고 기존의 천도복숭아를 아빠를 이용을 해서 서로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후대를 나온 것을 저희가 맛이 좋고 특징이 좋은 것을 선발을 해서 신품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천도복숭아 재배 면적은 전체 복숭아 가운데 17%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품종이 보급되면 천도복숭아의 소비가 늘고 농가 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순창군이 다용도 보조 경기장을 조성해 스포츠 마케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 확충에 나섭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오는 2019년까지 69억 원을 투자해서 다용도 보조 경기장을 조성합니다. 경기장이 조성되면 축구, 야구 등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순창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구, 축구 등 순창의 스포츠 마케팅 종목을 다양화시키고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를 이끌 수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익산시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축사에 환풍기와 제빙기를 지원하고 천수답에 급수차 36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잇따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지은 쌍교동 주차장 이외에도 올해 말까지 동충동, 인월면 등 4곳에 130면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합니다.
앞으로도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김제시청에서 열렸습니다. 김제시는 농약 음독에 따른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 올해 금구면 충령마을 등 37개 마을에 1,100여 개 농약 안전보관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삼성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인공지능과 차세대 통신 기술을 의미하는 5G, 그리고 바이오와 자동차 전기자치 부품 등 4가지를 미래 성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전랍도는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전북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미래 산업의 대규모 투자와 4만 명의 채용, 중소벤처 지원 계획이 대거 포함된 만큼 주무부처와 협의해 전북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1대 전랍도의회가 지난 도의회에서 폐지한 재량사업비 부활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은 의회 내에서는 지역 수건 사업을 위해 재량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혀 실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재량사업비 문제로 도의원들이 기소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도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향후 진행 상황이 주목됩니다. 제1여객 노동조합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버스 부분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여객 노조는 어제 오후에 열린 조합원 간담회에서 회사 측이 체불임금 14억 원 전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는 한 부분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1여객 노조는 어제 오후 2시부터 51대의 버스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확대를 뼈대로 한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방향 설정과 과정상 문제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내왔음에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에 예정된 전북대 총장 선거의 세부 규칙을 결정할 총장 추천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직원들의 원천 봉쇄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전북대 직원노조와 학생 등 200여 명은 총장 선거에서 비교원 투표 반영 비율을 17%로 정한 교수회의 결정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선거를 무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는 오는 10월 11일로 날짜만 정해졌을 뿐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교수와 직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와 산업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군산 내항 일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20년에서 30년대에 준공된 내항 부잔교와 호안시설, 그리고 1970년대 건물인 옛 제1사료 공장 등이 남아있는 군산 내항 일대 15만 제곱미터를 등록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곳의 문화재 정비와 역사경관 회복을 지원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화된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전역에 내려진 폭염경보 속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전주와 익산 35도, 군산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더위 체감지수는 매우 위험 수준까지 오르고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낮 한때 무주와 장수 등 동부 내륙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